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우양식입니다. 이 시간은 통증관리 시간입니다. 근골격계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시간에는 통증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혼자서도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통증은 손상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통증은 몸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신호를 통해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통증은 다치거나 무리한 부분을 보호하고 회복 시간을 주는 경고등 같은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통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가요? 네, 통증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통증은 궁극적으로 없애고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통증은 몸을 지켜주는 중요하고 고마운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도 시간이 가면 재발하는데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는 주로 대증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증 치료라는 것은 원인 치료가 아니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없앤다고 진통제나 다른 약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 왜 아프지? 하는 질문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고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까?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해 보려고 해야 통증이 해결이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통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염증이 물론 통증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럼 염증이 왜 생기느냐? 특히 근골격계 관련해서 염증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근육의 뭉침이라는 데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치료를 통해서 느낀 경험은,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결코 통증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근육이 좋은 근육인가요? 좋으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육에 힘이 센 근육이 좋은 근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요. 첫 번째 조건은 아닙니다. 근육이 힘이 세려고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첫 번째 조건이 아니고, 진짜로 첫 번째 조건은 근육이 노폐물이 없고 뭉치지 않은 근육입니다. 근육 상태가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고 부드러워야 그게 좋은 근육이고요.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조건이 힘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힘이 센 근육이 좋은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뭉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육은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자세에서 뭉칩니다. 안 좋은 자세에서는 근육이 엄청 과부하가 쌓이기 때문에 많이 뭉치거든요. 두 번째는 근육이 피로하면 뭉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피로하면 피로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뭉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도 몸의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육 뭉침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근육 뭉침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뭉침의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자세를 좋은 자세로 습관을 자꾸 들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근육이 피곤하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들은 온열법이나 풍욕, 안마, 마사지, 지압, 이런 방법들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방법이 근육 뭉침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치료받고 자꾸 재발을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왜 재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무릎 관절염은 병원에서는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릎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관절염이잖아요. 무릎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나섰어요. 근데 조금만 무리를 하면 다시 염증이 도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에서 뭘 간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라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요.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견디면서 움직이게 하는 보루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제일 중요한 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니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안정성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정성을 누가 확보해 주는 거 아니 허벅지 근육이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이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무릎 관절이 과부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에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그러면 무릎 관절염은 재발하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근데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지 아세요? 허벅지 근육이요, 우리 무릎을 사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사각, 아파트나 심지어 이런 책상 다리 모든 게 사각이잖아요. 사각이 안정성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사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각으로 보호하고 있는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무릎 관절은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무릎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은 이 사각 기둥을 회복시키는 게 그 초점입니다. 그러면 사각 기둥, 그것도 시범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계단을 오를 때 아파요, 무릎이. 아니면 내리막길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 아파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만 들어도 진단이 바로 나와요. 계단을 내려갈 때, 산에서 내려올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앞기둥이 망가진 거예요, 앞기둥이. 그래서 앞기둥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또 하나, 나는 계단을 오를 때, 산을 오를 때 힘들어요. 그러면 뒷기둥이 망가진 거예요, 뒷기둥이. 그래서 뒷기둥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기둥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의 안쪽이 아프다고 호소를 해요, 안쪽이. 그래서 아픈 그 위치만 가지고도 어느 기둥이 고장났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바깥쪽이 아프다고 해요. 요거 병원에서는 주로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가 장경인대입니다. 그래서 가서 아프다고 하면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꼭 무릎 이 바깥쪽 부분에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부분에 무릎이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아픔이 오면 요 바깥 기둥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 치료가 되겠습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근육이 뭉쳐서 그러기 때문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앞기둥이 아프신 분들은 앞기둥을 살살만 눌러도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프다고, 자, 반대쪽은 아프다고 안 합니다. 반대쪽은 덜 아파요. 근데 아픈 쪽은 같은 강도를 가지고 누르는데 무지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냥 나타나요, 바로. 그래서 앞기둥이 망가졌구나 해서 이걸 풀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5번도 넘게 30초 정도 풀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5번이 넘게 풀어주시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기둥의 경우에는 엎드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풀어주시면 돼요. 안쪽 근육은 안기둥 안쪽 근육은 저를 보시면 다른 사람이 풀어줄 경우에는 자, 안쪽을 이렇게 안쪽을 잡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 기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옆으로 눕게 하셔서 바깥 기둥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기둥, 뒷기둥, 안기둥, 바깥기둥이 해결이 되면 무릎 관절염은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앞기둥, 뒷기둥, 안기둥, 바깥기둥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요 전체 기둥을 다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앞기둥만 망가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앞기둥만 회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붓고 저리고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손가락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손가락 문제가 많으셔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손가락 관절염은 팔뚝을 치료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죠? 근데 원인은 팔뚝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주된 근육이 팔뚝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힘든 게 아니고요. 이 근육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와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염은 팔뚝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손가락이 아파서 가면 파라핀 통에다 담그죠. 근데 그때만 시원하지 낫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손가락만 가볍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팔뚝은 전혀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낫지를 않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원인이 되는 팔뚝을 치료하면 그러면 손가락 관절염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아프신 분들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팔뚝에 있기 때문에 이 팔뚝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녀석은 손바닥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는 녀석은 손등 쪽에 있어요.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손바닥 쪽 팔뚝 근육과 손등 쪽 팔뚝 근육을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손가락 관련한 근육은 이 3분의 2 지점 아래쪽에 주로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지점이 이 팔뚝의 3분의 2 지점의 아래쪽을 풀어주시면 좋고요. 물론 위쪽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치료점을 잡으시면 좋겠고 손바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지점을 잡아서 풀어주시면 그러면 손가락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에서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하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자 식탁이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이런 방법으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엄지손가락이 아플 때는 엄지손가락 관련한 근육, 나머지 네 손가락이 힘들 때는 요 네 손가락 관련한 근육, 요 잡아서 해당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그러면 관절염에서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은 근육의 뭉침입니다. 그래서 근육 뭉침을 풀어주면 다 해결이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백일정성을 들여야 풀어줍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가급적이면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따라해 주시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